네, 반갑습니다. 1인기 아카데미의 장영광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투자로 2천만 원을 날린 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오늘 좀 잊고 지냈는데 오늘 뉴스에서 그 비트코인이 거의 뭐 60% 하락했다는 뉴스가 나와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나 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로 실제로 2천만 원 날린 썰에 대해서, 그리고 왜 날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런 실수를 또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비트코인 지금 시세인데요. 오늘 2019년 1월 7일 시세인데 비트코인이 지금 400만 원이잖아요. 이게 원래 가장 이제 높을 때는 그 1000만 원까지도 갔죠. 그래서 2천만 원까지도 갔죠. 그런데 지금 400만 원이니까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이더리움 또한 비쌀 때는 100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갔습니다. 제가 구매했을 때가 한 6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죠. 그리고 뭐 이더리움 클래식도 저도 많이 구매했고, 라이트코인, 동전 코인이라고 많이 하고, 라이트코인 아니죠, 다른 코인이죠. 요런 것도 이제 보면서 이제 아예 그냥 이걸 안 봐요. 안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과거를 알아야, 복귀해야 미래를 알 수 있으니까, 네, 2018년도에 제가 2017년도 말부터 2018년도까지 2018년도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실하고요,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코인 투자는 한 500만 원 이상 한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다 계산해 보지는 않았는데 좀 넣었다 빼었다 하는 코인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최종적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이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굴기 투자를 했습니다. 이제 보통 요 세 가지를 하죠. 코인 투자, 그 다음에 채굴기 투자, 그 다음에 채굴기 대행, 이렇게 세 가지를 하는데, 이제 대행은 안 맡기고 채굴기 직접 구매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코인 가격은, 요 가격은 거의 3분의 1, 한 150만 원 정도 남았고요. 채굴기는 지금 꺼졌어요, 이미. 예. 꺼졌고, 왜 전기세가 안 나온 상태여서 꺼졌습니다. 컴퓨터의 전원을 순간적으로 모두 꺼봤습니다. 그래서 왜 이랬을까 저도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느낀 건 뭐냐면, 처음에 분위기에 많이 취했습니다. 보면은 분위기에 많이 취했고, 두 번째는 아는 사람이 이걸 추천을 많이 했고요. 세 번째는 제가 너무 모르는 분야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분위기에 너무 취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이제 역삼 또는 강남에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 식당에 가면 이제 이렇게 식탁이 앉잖아요. 그럼 이 옆에 식탁, 이 앞뒤의 식탁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다 비트코인 얘기를 했어요. 점심시간에 가면. 비트코인 너 뭐 샀냐, 그리고 얼마 샀냐, 그리고 얼마 올랐냐, 다 이 얘기만 했어요. 정말 그때 주변 사람들이 비트코인 안 사면 정말 바보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처음에는 비트코인 투자를 안 들어가고 뒤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출판을 했는데 책을 내고 나서 이게 정말 맞나, 이제 시험 삼아서 시작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채굴기 이야기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그 믿는 분들이 많이 사자고 하셔서 쭉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 재난의 날이란 영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에 취해서 이제 계속 투자하는 그런 마지막 사례는 이제 뻥 터져서 IMF가 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준 건데, 비트코인도 정말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분위기에 너무 정말 취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는 사람이 추천을 많이 해줍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실제로 이거를 내가 공부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많이 깊이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본인이 빠져나올 때도 많이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걸 많이 활용해서 다른 쪽으로 돈을 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는 사람이 추천해서 들어가신 분들은 대부분 좀 힘들어져서 나오는 걸 많이 봤습니다. 저도 이제 좀 믿을 만한 분들이 있어요, 주변에. 근데 그분들이 많이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가 어떤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이니까 이런 비트코인도 많이 알 거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갔죠. 그런데 이제 정말 세상에 믿을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다는 거를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 그분들도 뭐 당연히 어떤 확신을 가지고 들어갔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좀 잃었고요. 한국 외에도 해외에서도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추천해 줬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현재는 다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아는 사람이 추천해 주시는 물건이나 매물 또는 어떤 특정 상품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요런 매물들은 최대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모르는 분야였습니다. 이게 비트코인 사실 제가 책을 출간을 했는데 완전 기본서고요. 온라인에 있던 다양한 내용들을 이제 제 걸로 만들어서 낸 거고, 그리고 나름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화이트백서도 맨날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스터디도 했어요. 그리고 유튜브도 정말 많이 봤는데 이거를 제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모르는 분야였고요. 실제로 공부한 시간도 너무 짧았습니다. 거의 뭐 3개월에서 한 5개월 사이 공부하고 투자를 들어갔는데, 이런 세 가지 외에도 분명히 다양한 환경적 요소가 있었겠지만 저는 이 세 가지 때문에 제가 좀 잃는데 좀 큰 기여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좀 생각이 드는 거는, 만약에 내가 1년 전으로 돌아갔으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한 게 책 판매나 제휴 마케팅, 글씨가 빠졌네요. 그리고 뒷그림을 보는 연습을 좀 많이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회는 언제나 좀 온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제 그때도 제가 이제 책을 출판을 했는데,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골드러시 때 돈 버는 사람은 청바지나 이제 삽을 판매한 사람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비트코인이 떴을 때 비트코인을 판매하는 것보다, 비트코인을 구매해서 어떤 그 시세 차익을 얻는 것보다 출판을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책을 여러 권을 낸다든지 아니면 그 저자들을 섭외해서 다양한 출판물을 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휴 마케팅이라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때 비트코인 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A, B, C 거의 다 똑같잖아요. 뭐 코인 차트 보여주고 코인 거래할 수 있게 보여주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A, B, C 중에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블로그에 글을 써서 여기 새로 나오는 B란 사이트에 대해서 막 좋은 글을 써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만든 링크를 달고 여기로 들어가서 가입을 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거래한 내역만큼 어떤 몇 프로가 나한테 수익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약간 뭐 다단계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친구 추가 기능이에요. 근데 일회성이 아니고 이 사람이 거래할 때마다 들어와요, 돈이. 근데 초창기 그 비트코인 사이트들이 몇 개 안 됐습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사이트들이 몇 개 안 되는데, 그런 거를 빨리 파악해서 이런 제휴 마케팅을 좀 더 했으면은 그 사람들이 돈을 벌던 아니면은 돈을 잃던 나는 돈을 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뒷그림을 보는 연습을 좀 많이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비트코인이 막 그 광풍이 불 때 돈을 벌었던 사람 누구냐면요, 그 플랫폼 만드신 분들. 실제로 플랫폼 만드신 분들 중에 뭐 갑자기 없던 회사가 역삼에, 제가 일했던데 역삼에 어떤 큰 빌딩 근처에 3층을 전체를 다 쓰시기도 하고요. 수많은 직원들을 고용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이라는 게, 그리고 법인도 갑자기 법인이 없다가 갑자기 100억짜리 법인을 순식간에 설립을 하고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코인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코인 거래소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코인을 활용한 그 뒷그림을 계속 그렸던 거죠. 예, 사람들이 돈을 벌던 잃던 돈을 버는 곳이 바로 그 플랫폼이나 뒷그림인데,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도박을 해요. 화투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우스라는 데를 가잖아요. 그 도박장. 근데 이 도박장 주인은 이 도박판이 커지면 커질수록 본인이 돈 잃는 거 없고 그 판돈을 일부러 주잖아요. 그 판돈만 커져요. 그러니까 이 도박장 주인은 사실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경찰이 들이닥치거나 깽판을 놓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 뒷그림 보는 연습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회는 좀 언제나 온다라는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생각을 못 했는데 많이 이제 조급해집니다. 특히나 나이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 이제 나이가 어리면은 이 기회가 또 언제 올지 몰라. 그리고 비트코인 때 엄청 유행했던 말이 이런 기회는 거의 컴퓨터 닷컴 버블 이후로는 처음이다라는 이런 말 했거든요. 거의 30년 또는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다. 이런 말이 되게 많이 돌았어요. 이 뭔 개소리야! 그래서 내가 100년 살 것도 아닌데 이 기회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아놨던 돈 이제 탈탈 털어서 진행을 하죠. 다들. 저도 그랬고. 근데 지금 생각해서 보니까 기회는 언제나 온다는 것을 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기회를 지금 눈앞에 기회가 있다고 놓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조급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 내가 꼭 잡아야 돼. 이런 조급한 마음이 저의 좀 안타까운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다들 돈을 많이 버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분명히 비트코인이 수많은 사람들을 아프게도 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또 웃게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웃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지금도.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서 웃고 끝날 게 아니고 분명히 또 이런 걸 기획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럼 그때 분명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건데 저 또한 그 실수를 줄여나가는 과정에 큰 이 비트코인이 경험치를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사실 비슷한 어떤 좀 실수를 할 뻔했는데 제가 이전 같았으면 그냥 밀고 나갔을 텐데 비트코인 때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과거를 복귀하다 보니까 좀 스탑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제가 스스로 느끼면서 실패를 처음부터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패를 저도 처음부터 안 하려고 무진장 했었는데 실패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실패를 이제 줄여나가는 과정이지 이거를 처음부터 0에서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정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0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100%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네, 그러면 올해도 2019년에도 다들 돈 많이 버시고요. 그리고 본인들 역량으로 그리고 본인들의 발로 뛰어서 알아낸 사실들 기반으로 돈을 버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